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환율 1,500원이라는 숫자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지나가는 뉴스 하나, 경제기사 한 줄로 보이시나요? 근데 여러분, 이건 단순한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이 1,400원에서 1,500원 사이라는 숫자는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의미였는지 아시나요? 1997년 IMF 외환 위기 때도,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2022년 레고랜드 사태 때도 우리는 이 1,400원이라는 선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한국 경제는 엄청난 혼란에 빠졌어요. 지금 2025년 현재 우리는 또다시 이 공포의 숫자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셨나요? 환율이 1,450원을 넘었다는 소식, 이제 1,500원은 시간 문제라는 전망들. 와, 근데 시장 반응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과거에는 1,300원만 넘어도 난리였는데 지금은 1,450원대에서도 담담하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가 강해져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너무 무감각해진 걸까요? 오늘 이슈 리딩에서는 환율 1,500원이 넘으면 우리나라에 벌어질 수 있는 일들,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짜 위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2024년 12월 23일 서울 중구 명동 한 은행 전광판에 달러당 1,450원이라는 숫자가 떴습니다. 환전을 하러 온 시민들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어요. 한 중소기업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과 베트남에서 펄프를 수입해 키친타올을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11월 수출이 지난해보다 50%나 줄었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환율이 오르면서 수입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제품을 만드는 비용은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수출 가격은 올릴 수 없으니 결국 수출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분석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수준까지 상승하면 소비자 물가가 0.24%포인트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겨우 0.24%? 별것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평균의 함정입니다. 실제로 우리 서민들의 생활에서 체감하는 물가 상승은 이보다 훨씬 더 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쓰는 석유, 가스, 밀가루, 식용유 이런 필수 생활품들의 수입 의존도가 어마어마하게 높기 때문이에요. 2024년 11월 수입 물가 상승률을 보면 충격적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 5.3%나 올랐어요. 세상의 모든 핫한 이슈 리딩과 함께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게 19개월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더 놀라운 건 뭘까요? 같은 기간 국제 유가는 오히려 11.2%나 떨어졌어요. 유가가 떨어졌는데 우리가 수입하는 석유 가격은 올랐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바로 환율의 마법입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국제 유가 하락분을 고스란히 반납하고도 모자라 오히려 더 비싸게 사야 하는 상황이 온 겁니다. 여러분, 아직 채널 돌리지 마세요.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그래서 우리 지갑이 얇아진다는 뻔한 이야기로 들리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율이라는 게 단순히 수입품 가격만 올리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경제 시스템 전체를 뒤흔드는 도미노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 도미노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우리는 과거에 이 도미노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시계바늘을 1909, 17년 11월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세계 11위 경제 대국이었어요. IMF 외환위기? 그런 건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했죠. 1997년 초만 해도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800원대였습니다. 그런데 11월이 되자 외환 보유액이 20억 달러밖에 남지 않았어요. 은행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고 대기업들이 연쇄 부도를 맞았습니다. 환율은 순식간에 2,000원까지 치솟았어요. 그때 우리 국민들이 뭘 했는지 아시나요? 금 모으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결혼 반지를 뺏어 내놓은 신혼부부, 돌반지를 가져온 할머니, 금리를 뽑아서 가져온 분들까지 350만 명이 참여해서 227톤의 금을 모았어요. 시가로 21억 달러였습니다. 이게 마케팅이었을까요? 쇼였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진짜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하나가 됐습니다. 정리해고라는 낯선 단어가 등장했고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졌어요. 실업자가 넘쳐났고 노숙자가 거리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견뎌냈어요. 2001년 8월 23일 IMF 구제금융 195억 달러를 3년 8개월 만에 전액 상환했습니다. 당초 예정보다 3년이나 빨랐어요. 세계가 놀랐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빨리 일어설 수 있다니. 그 과정에서 우리 경제 체질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부의 관치 금융이 사라졌고 기업들은 규모보다 수익성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 자본이 대거 유입되면서 국제화가 가속화됐죠. 그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지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졌을 때 우리나라 환율도 다시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IMF의 교훈을 배운 우리는 훨씬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외환 보유액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었고 금융 시스템도 튼튼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떤가요? 2025년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는 과거와 어떻게 다를까요? 환율이 1,450원을 넘어서고 있는데 시장은 너무나 담담합니다. 정부는 1,500원 방어선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고개를 저어요.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계속 늦춰지고 있고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달러 강세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정치 불안까지 겹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어요. 더 큰 문제는 뭘까요?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늘리면서 달러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2024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비중이 50%를 넘었어요. 매달 수조 원씩 달러를 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죠. 정부와 한국은행, 복지부가 긴급 회의를 열었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입 물가 상승은 이미 서민 경제를 때리고 있어요.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넘어섰습니다. 식료품 가격도 줄줄이 오르고 있죠. 밀가루, 식용유, 설탕 이런 기본 식자재 가격이 10%에서 20%씩 올랐어요. 동네 빵집 사장님은 한숨을 쉽니다. 원재료 값이 이렇게 오르는데 빵값을 올리면 손님이 안 온다고요. 그렇다고 적자를 보면서 장사를 할 수는 없고 결국 문을 닫는 가게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더 힘들어요. 대기업들은 환해지 같은 금융기법으로 어느 정도 환율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수출할 때는 환율이 높아서 좋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수출기업 대부분이 수입 원자재를 쓰거든요. 환율이 오르면 수입 원자재 가격이 폭등해서 결국 마진이 더 줄어듭니다. 산업연구원 자료를 보면 원화 가치가 10% 하락하면 제조업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평균 1.5%포인트 감소한다고 해요.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기업 관계자들도 환율 1,500원은 버티기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환율이 요동칠수록 기업 경영이 불확실해지거든요. 큰 금액을 선투자해야 하는 사업들은 환율 변동에 특히 취약해요. 투자를 망설이게 되고 결국 경제 전체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환율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소비가 줄어들어요. 소비가 줄면 기업 실적이 나빠지고 투자가 줄어듭니다. 투자가 줄면 일자리가 사라지고 실업이 늘어나죠. 실업이 늘면 소비가 더 줄어들고 이게 다시 기업 실적 악화로 이어집니다. 1997년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 악순환의 고리가 다시 돌기 시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2025년 11월 비상계엄 사태 당시보다 지금 원화 가치가 더 낮습니다. 실질 원화 가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에요. 한 달 사이 원화 가치 하락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컸다고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경제의 현 주소입니다. 선진국이라면서요. G7에 준하는 경제 규모를 가졌다면서요. 근데 왜 우리 화폐 가치는 이렇게 취약한 걸까요? 전문가들은 1,500원 돌파는 시간 문제라고 말합니다. 미국 금리가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 한 달러 강세는 계속될 거예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본격화되면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이 더 커질 겁니다.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니까 그 타격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죠. 국내 정치 리스크까지 더해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더욱 한국을 기피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역사가 있거든요. 1917년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는 일어섰어요. 금모으기 운동에 350만 명이 참여했던 그 저력, 3년 8개월 만에 IMF 빚을 다 갚아낸 그 힘, 그게 바로 대한민국 국민의 힘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도 우리는 다른 나라들보다 빨리 극복했어요. 위기가 올 때마다 우리는 더 강해졌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뭘까요? 정부는 환율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외환시장 개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한 거죠.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로 인한 환율 압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중소기업들의 환율 리스크를 어떻게 줄여줄 것인지, 서민들의 생활 물가 부담을 어떻게 덜어줄 것인지 명확한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기업들도 환율 1,500원 시대를 대비해야 해요. 환해지 전략을 강화하고 수입 원자재 의존도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격 경쟁력만으로는 살아남기 힘들어요. 기술력과 품질로 승부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우리 국민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과도한 빚을 줄이고 저축을 늘리며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지혜가 필요해요. 하지만 제가 정말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는 정말 1997년의 교훈을 제대로 배웠을까요? 당시 우리가 위기에 빠진 이유는 단순히 외환 부족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정경 유착, 부실한 금융 감독, 과도한 차입 경영,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쌓이고 쌓여서 터진 겁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정말 그때와 다른가요? 국가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가계 부채는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저출산 고령화로 미래 성장 동력이 약해지고 있어요. 환율 1,500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환율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경제가 가진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나는 신호예요. 이 신호를 무시하면 1997년보다 더 큰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환율 1,500원, 이건 경고장입니다. 우리 경제가 지금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때라는 경고예요. 정부만 탓할 게 아니라 기업도 국민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면 우리 화폐도 그만큼 신뢰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경제 규모만 커진다고 선진국이 아니에요. 경제 체질이 튼튼해야 진짜 선진국입니다. 1997년 우리 부모님 세대가 금반지를 내놓으며 지켜낸 이 나라를 우리는 제대로 물려받았나요?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환율 앞에서 무력한 모습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책임입니다. 오늘 이슈 리딩이 준비한 영상,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환율 1,500원 시대, 우리는 정말 준비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위기를 맞이하게 될까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우리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봅시다.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줄 때입니다.